우리가 해외 문화를 즐길 때 번역은 꼭 필요하고 익숙한 존재죠. 그런데 혹시 중역이란 말을 아시나요? 회사에 있는 노부신 분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번역의 한 형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원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번역하는 것이지만 중역은 A 언어를 이해하기 쉬운 B 언어, 보통 영어나 일본어죠. 이들 언어로 번역한 책을 구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재번역했다고 해서 무어올 중자를 넣어서 중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화생활 좀 깊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중역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품질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언어라는 것은 각자의 문화와 뉘앙스를 갖고 있을 텐데 번역하는 언어권의 문화에 그런 것이 없어서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보통은 이 과정에서 뭉뚱그리거나 심하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런 번역물을 갖고 다시 재번역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결과물이 안드로메다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중역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중역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 중역 비중이 꽤 되는 나라입니다. 이건 사실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는 번역 비중이 3%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영어를 쓰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책의 20%가 번역 도서인데다 특히 예전엔 중역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2 외국어가 기본인 현재와는 달리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외국어 능력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친 나라라 일본어 능력자가 꽤 많았고 능력자가 많으면 당연히 번역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어를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거에 번역한 책들은 중역이 많았던 것이죠. 이런 중역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키다리 아저씨는 일러스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한 군데 번역을 놓쳐서 일본어가 그대로 적혀있던 적도 있었죠. 물론 작가인 진 웹스터는 미국인입니다. 사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모 영한 사전은 오역까지 모 영일 사전, 즉 일본에서 출판된 영어 사전을 그대로 베끼기도 했으며 간체자 중국어 사전은 북한에서 나온 중조 사전을 상당히 참조하거나 표절하기도 했죠.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서점 되면 더 심해지는데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정말 없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하기 때문이죠. 한 예로 프랑스나 독일 철학점 되면 이걸 원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번역한 책에 일본어 번역을 바탕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다중중역 사태마저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의 경우에는 영상 번역을 하는 전문가는 대부분 영어 전문가라 홍콩 영화는 광동어가 아니라 해외 수령으로 만든 영어 자막을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넷플릭스의 일본 애니메이션은 제가 볼 때 영어를 중역한 것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이런 중역 과정을 거치면 작품의 내용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가 꽤 자주 일어나죠. 제가 중역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계기는 바로 나디아였습니다. 일본 가인학세의 명작 나디아는 당시 한국의 커뮤니티에서 중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후시기노 우미노 나디아였는데 8, 90년도 게임 잡지 등에선 이걸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한이 아니라 신비한이 맞다는 것이죠. 이후 이상한 파와 신비한 파는 싸움을 이어나갔지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원제가 The Secret of the Blue Water, 즉 시크릿이나 원제가 있으니 영어 능력자가 늘어나면서 신비한 파가 점점 우세졌고 지금은 다들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 부릅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이상한이라 번역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때문일 거예요. 이 작품의 일본어 제목은 후시기노 쿠니노 아리스고 이 일본어판 번역본을 그대로 한국에 중역해서 풀어서 사람들은 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익숙하고 나디아 제목은 이 동화 제목을 오마주한 거니 여기 맞물려서 이상한으로 번역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일본 쪽의 이상한 나라도 오역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정작 앨리스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후식이라는 것은 한국어로 불가사의, 이상하다는 뜻인데 앨리스의 원제는 신비한 나라라는 뜻의 원더랜드지만 원작 소설 자체가 이쪽 사람들을 이상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결국 원문의 뜻이 중이라 저렇게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즉 하트 여왕의 나라는 신비하면서 이상한 나라란 거죠. 그러니 이 경우에는 이상한 것 신비하니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디아의 경우에는 작품의 내용상 이상하다기보다는 신비한 바닷속 나라 아틀란티스와에 엮인 불가사의한 모험을 그린 이야기라 이상하니 끼어들 구석이 없어요. 물론 여주인공이 이상한 성격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후엔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로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은근히 다루기가 힘들어요. 원작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붙여야 합니다.
한 예로 이 책은 신비한 놀이인 환상게임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의 경우에는 수상하다고 번역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즉 이 단어는 이상한, 수상한, 환상적이라는 단어가 다 맞기 때문에 작품의 문맥에 따라 맞춰서 번역을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권에 대한 이해 또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책의 제목은 번역자가 아니라 마케터가 붙이는 바람에 번역자가 힘이 어지간히 세지 않으면 이런 오역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욕은 번역자가 먹고요. 앞서 말했듯 예전 출판계는 일본어 인재가 넘쳐나는 관계로 또는 일본과 저작권 협약 자체가 없어서 가져다 쓰는 것이 정말 쉬우니 영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출판된 책을 중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동화의 경우에는 번역만 참고한 게 아니라 아예 일러스트까지 베꼈다고나 할까. 아니 일본판 동화를 그대로 가져다 팔았는데요. 덕분에 당시 한국에 출판된 어린이 동화는 온갖 중역의 향연이기도 했죠. 1908년에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희곡인 파랑새의 주인공인 틴틸과 미틸은 일본어 발음 그대로인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되었고 나중엔 정식 출판물도 이를 그대로 따라 쓰는 비극이 일어났죠. 영어를 한다면 누구나 맥거크로 읽을 맥거크 소년탐정단도 한국에선 맥거크 탐정단으로 출간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어 표기가 맥거크였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일본 쪽도 실수한 건데 보통은 맥거크라 적습니다. 그나마 이쪽은 살짝 틀린 경우지만 때로는 제목이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죠. 기동사 건담 관련 인터뷰를 보면 SF판 15소년 표류기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건담의 원전이 이 작품이기 때문이며 당시 설라이즈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작품을 기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외국 사람과 이 책에 관해 얘기하면서 Fifth Boys Drifting 이라고 하면 절대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책의 원제가 2년간의 방학이기 때문이죠. 즉 일본판에선 아예 책 제목을 바꿔버린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제목은 일본인이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어를 중역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몰래 갖다 쓴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례는 동화계에선 한둘이 아닌데요. 앞에서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의 원전은 줄 베르네의 명작인 해저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제목 역시 중역으로 인한 오역입니다. 그것도 일본어를 잘 몰라서 생긴 문제죠.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리와 일본의 리는 사실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심리가 일본에선 1, 2예요. 일종의 환율 반영인가요? 이 작품의 원제는 정확히 말하면 해저 2말 리웨로 리웨는 야드 파운드법의 거리 리그에 대항하는 프랑스의 거리 단위입니다. 1리웨는 4km 정도니 제대로 번역하면 해저 8만 km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일본에서 2말 리로 번역한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일본과 한국의 리는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제목인 2말 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고작 10분의 1인 4,000km를 여행하면서 장대한 바다의 모험을 표방한 셈이니까요. 여하튼 이는 일본 제목을 베껴서서 일어난 대표적인 오역인데 문제는 해저 2말리라는 이름이 너무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만약 이 책을 해저 20말리, 2말리회 또는 2천리라 번역하면 해적판이라 오해할지도요? 어쩌면 안 살지도 모릅니다. 결국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를 별도의 사항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 중에는 해저 2만 마일로 번역한 책도 존재하는데 1마일이 약 1.6km니 역시 거리가 애매하게 짧아지죠. 반면 엄마 찾아 3만리의 일본 원제는 엄마 찾아 3천리 이쪽은 단위 차이를 정확히 반영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여담이지만 여기서의 리는 틀리는 번역가가 꽤 많기 때문에 일본의 무수한 게임, 만화, 소설 등에서 허구한 날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선 문화적 사건으로 인해 중역이 탄로나는 경우도 있죠. 소설가이자 번역가이기도 한 나침의 소세키는 학생이 사랑을 고백하는 I love you를 난 널 사랑해 라고 번역하자 일본인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고백은 하지 않는다 라면서 달이 아름답다 정도로 하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달은 사랑하는 상대를 지칭하는 대표 수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선 그렇게 돌려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만화나 게임만 본 사람은 너 내 여자들아 나랑 사귀어줘 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겠지만 소설이나 순정 만화의 경우에는 달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죠. 물론 요즘 젊은 일본 세대는 너무 오글거린다면서 기피하지만요. 그러니 혹시 20대에서 30대 전후에 일본인과 연애를 한다면 이런 표현은 잘 골랐어야 합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여하튼 한국에 번역된 영미권 문학에서 사랑 고백을 달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참고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번역자의 취향일 수도 있으니 섣부른 의심은 금물입니다. 정리하자면 중역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문화적인 뉘앙스를 담아내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혹은 한번 번역된 언어의 문화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즉 문화 차이에서 발생한 연쇄 오역이 이유란 건데요. 최근엔 한국에도 외국어 능력자가 많은지라 이런 문제는 많이 수그러들었다고는 하지만 주요 언어권인 영어, 일어, 중국어가 아닌 휴양 언어의 경우에는 여전히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고 또한 이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인 편도 아니기 때문에 중역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